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코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비중격 만곡증을 얘기하기 전에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간단히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를 보면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 가운데를 가르는 판이 있어요. 그거를 비중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코 가운데 있는 막이라는 뜻이겠죠? 걔가 이제 코에 기둥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뼈랑 연골들이 지붕처럼 올라가 있는 게 코의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뭐 이런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중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코의 가운데 있어서 코를 받쳐주는 어떤 그 지지 구조로도 역할을 하지만, 이 비중격이 잘못되면 코의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휘어진 것 자체로 공기가 들어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자꾸 이제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걸러지는 거나 배출이 잘 안 되게 되면 비염 유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중격이 휜 것 자체는 어떤 비염이건 간에 악화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코의 기능을 나빠지게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 코 주변에 있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루에 콧물이 1.5리터씩 나오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고 쌓이게 돼요. 그걸 축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축농증을 조금 악화시키게 되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비중격이라고 하는 게 코를 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에 얘가 휘게 되면 겉에 있는 코 모양이 같이 휘거나 눌리거나 이렇게 코의 모양이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격 자체는 기능적인 면으로도 중요하고 또 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중격을 언제 수술을 하게 되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중격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비중격 때문에 주변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세 번째는 비중격을 이용해서 다른 수술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중격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술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비중격이라는 게 가운데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휘어지고 꺾이고 막아버리게 되면 코로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비중격 기둥이 잘못되어 있으면 겉에 있는 코의 모양이 많이 휘거나 눌리거나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코를 바르게 똑바르게 자기 높이만큼을 찾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비중격을 똑바로 잡아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휘어 있게 되면 또 그 휘어진 것 때문에 혈관들이 자꾸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코피가 굉장히 많이 자주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비중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바로잡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중격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기가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아래쪽에 문제가 생겨요.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비중격이 휘어서 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니까 이 목 안에 염증이 생기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중격을 바로 잡아서 코의 기능을 좀 좋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비중격에 문제가 없더라도 가끔 다른 이유로 그 비중격에 있는 연골이나 뼈를 다른 수술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가 많이 다쳤을 때, 코뼈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코 모양이 변형이 왔을 때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그런 무너져 있는 코를 재건해 줄 때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미용적인 성형을 할 때도 비중격 연골이 코랑 같은 연골이기 때문에 코 모양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수술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중격에 있는 연골을 떼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수술을 좀 고려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비중격이 만곡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비중격이 휘어진 정도만 보면은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는 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코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코로 숨을 못 쉬어서 한쪽이 너무 심하게 막힌다든지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막히는데 그게 내가 일상생활 할 때, 예를 들어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쉽게 피로하다든지, 아니면 뭐 자꾸 기억력이 감퇴된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공기는
사실 무조건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만 폐끝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호흡이라는 거는 코를 통해서만 돼요. 예를 들어서 심호흡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숨을 쉬려고 하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면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코피가 너무 자주 나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비중격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비중격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나눠보면 비중격을 일부를 잘라내는 비중격 절제술이라는 게 있고요. 비중격을 다시 만들어주는 비중격 재건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능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밸브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겉에 코까지 같이 교정을 해주는 기능적 코성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비중격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된 부분만을 잘라내는 건데 수술이 조금 제한적이라서 이 비중격 절제술만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주 일부만 절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중격이라고 하는 거는 코를 받쳐주는 기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둥을 다 잘라내면 코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코에 가까운 부분이나 코 입구에 가까운 부위는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쪽 중앙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이 비중격 절제술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코를 받치는 코의 앞쪽이나 위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더 강화해주는 비중격 재건술이나 비밸브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깥에 있는 지붕에 해당되는 뼈나 연골들이 무너져 있거나 변형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같이 교정을 하면서 비중격을 교정해주는 기능적 코성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중격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제 간혹 이게 있어요. 수술을 할 때 사람들이 사실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껏 힘들게 수술했는데 이거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하시게 되거든요. 비중격 수술이 재발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가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서 완성이 되는 건 16, 17세가 지나야 완성이 되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 수술을 하게 되면 코가 계속 변형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가 지나가서 이게 단순히 잘라내는 비중격 절제술이 아니라 비중격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비중격 재건술이라고 하는 수술 이상을 하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는 성인에서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어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재발 유무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비중격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비중격은 코 중간에 있는 막인데 이게 기능적인 면도 있고 미용적인 면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비중격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이것 때문에 주변에 다른 문제가 있든지 이럴 때는 얘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